네, 안녕하세요. 제빵쌤입니다. 오늘도 거꾸로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은 2단원 언어로 빚은 생각, 세상과 만나다 에서 소단원 나무입니다. 지난 시간에 메밀꽃 필 무렵을 잘 듣고 열심히 재밌게 수업을 했죠.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나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쉬운 이유가 이 영역이 수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필. 수필은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그걸 신변잡기라고 하거든요.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교훈을 이끌어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필이고 또 수필 중에서도 수필의 종류가 경수필하고 중수필이 있는데 우리 나무는 경수필입니다. 상당히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어려운 주제가 아니라 이게 꼭 설명문이나 논설문처럼 어려운 주제, 무거운 주제가 아니라 가볍게 나무를 가지고 결론인즉슨 나무를 가지고 이 나무를 통해서 내가 뭐 했다? 교훈을 얻었어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수필은 교훈을 얻는 하나의 문학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필도 문학입니다. 나무 제목부터 보니까 나무라고 대놓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구성을 좀 보면 처음, 중간, 끝 이렇게 거의 수필은 3단 구성입니다. 거의 수필은 처음, 중간, 끝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상당히 평범한 생활, 아까 신변 잡기적이라 그랬죠. 평범한 생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나무를 보고 자연하고 사람의 인생을 통찰하는 상당히 철학적인 부분들, 약간 철학적인 작품이고, 또 나무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해요. 나무에 대한 칭찬. 그래서 나무에 대해서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예찬적이다, 찬송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찬적이다.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나무를 통해서 다양한 생각을 이끌어내게끔 성찰을 하게끔 자신을 반성하게끔 하는 내용들을 갖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유도를 하면서 교훈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사색적이고 상당히 교훈적이다. 마지막에 어떤 교훈을 주는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필은 반드시 교훈입니다. 마지막에 교훈을 남기고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주제는 나중에 또 뒤에 나오겠지만 나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성질들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 나무를 본받을 것인지 그리고 칭찬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선생님이 3단 구성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3단 구성은 기본적으로 처음, 중간, 끝이니까 맨 처음이 무조건 첫 단락이 처음이고 맨 마지막 단락이 끝이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단락별로 중간이 몇 개씩 쪼개지느냐의 형태로만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무는 덕을 지녔다부터 스스로 족한다까지가 첫 번째, 처음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무는 덕을 지녔다고 얘기합니다. 나무가 덕을 지녔는지 어떻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덕을 지녔대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나무에 대해서 상당히 이 사람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나무가 이 사람에겐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무가 뭘 갖고 있다 그랬어요? 덕을 갖고 있다 그랬다. 근데 덕을 갖고 있는 거면 누구에게만 덕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만 덕을 지닐 수 있죠. 곧 나무가 사람이다. 사람이 나무이기 때문에 얘를 의인화시킨 거죠. 의인화시켰다. 사람이 아닌데 얘를 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사람인 것처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나무가 상당히 덕을 지니고 있고 또 뭐라 그랬냐면 나무가 자신의 분수를 만족할 줄 안다라고 그랬어요. 분수. 자신의 삶에 만족할 줄 안다라고 했습니다. 나무로 태어난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왜 여기에 놓이고 저기에 놓이지 않는가를 말하지 아니한다. 등성에 서면 햇살이 따사로울까 골짜기에 서면 물이 좋을까 하여 새로운
잠자리를 엿보는 일도 없다. 뭐 욕심을 내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새로운 잠자리를 내지 않는다라는 건 욕심을 내지 않는다. 되게 대놓고 너무 좋은 말만 해주고 있죠. 욕심을 내지 않는다. 욕심이 없다. 인간은 뭐 욕심이 많기 때문에 욕심이 없다라고 자기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찬양을 하죠. 그 다음에 물과 흙과 태양의 아들로 물과 흙과 태양이 주는 대로 받고 후박과 후박이란 말 밑에 나왔죠. 뭐 넉넉함, 후덕함 뭐 이런 거겠죠. 불만족을 말하지 아니한다. 이웃 친구의 처지에 눈 떠 보는 일도 없다. 이웃 친구가 잘 됐다고 해서 이웃의 친구가 잘 됐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눈을 치켜뜬다라는 말 그대로 질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소나무는 진달래를 내려다보되 소나무가 진달래를 내려다본대요. 깔보는 일이 없대요. 대신에 또 진달래는 소나무를 우러러니까 더 높으니까 소나무가 우러러보되 또한 부러워하지 않는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스스로 족하고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족하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론인즉슨 나무는 자신의 삶을 만족할 줄 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 처음 부분에 주는 교훈 말 그대로 물질적인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아까 욕심 부리지 않는다 그랬죠. 자신의 처지에 만족한다 라는 뜻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한자로 성어로 하면 안분지족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 중간 부분 나오죠. 중간 부분 봅시다. 중간 여기서부터 시작하네요. 중간. 근데 뒤에 여러 개의 중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중간에서도 첫 번째 문단이란 얘기죠. 나무는 대놓고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독하대요. 이것도 역시 무슨 법? 의인법이겠죠. 어떻게 사람도 아닌 애가 어떻게 사람이 아닌 애가 의인화시켜서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것 그걸 의인법. 뭐 고독을 안다라고도 얘기하죠. 안돼요. 알아.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고독을 안다. 안개에 잠긴 아침의 고독을 알고 안다. 알고 구름에 덮친 저녁의 고독을 안다. 알고 또 안되죠. 많이 하네요. 한방눈 펄펄 나는 겨울 아침에 고독도 알고 그놈의 고독을 계속 알고 있죠. 또 고독을 알고 또 알고 이번에 견디고 이기고 즐긴대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뭡니까? 스웩이죠. 스웩이 뭐예요? 리듬감이죠. 리듬감. 그루브가 있죠. 약간 스웩, 리듬감. 이런 리듬감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해요? 리듬감을 주면서 상당히 막 찬양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화려하게 얘기한다라고 해서 화려체. 그러니까 문체가 상당히 화려하다 해서 화려체라고 합니다. 화려체. 그리고 나는 고독하다 하면서 나는 고독하다. 나무는 뭐한다, 안다, 뭐한다. 짧게 떨어지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런 것들은 간결체라고 합니다. 간결하게 떨어졌으니까 간결체. 문체를 말하는 거예요. 글을 쓰는 방법 중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본인의 처지를 잘 알고 있다고 하니까 처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 부분은 고독을 견디고 고독도 견디고 이기고 대놓고 이기고 거기에 즐길 줄도 안 돼요. 상당히 대단한 나무입니다. 그 다음 단락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 중간 이 단락이겠죠. 네, 뒷장까지 넘어가네요. 쭉 해서 뒷장까지 넘어가는데 중간 이 부분은 좀 길죠. 길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앞부분에서 일단 나무의 속성이 자기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 두 번째, 고독을 견디고 이기고 즐긴다. 라는 점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문체가 상당히 짧게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상당히 그루브를 타면서 화려하다는 것. 리듬감 있다는 점. 그리고 때로는 뭐 되게 예쁘게 얘기해요. 나무에 대해서 되게 예쁘게 얘기하고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얘기해줘. 이런 것도 우유체라고 합니다. 우유체도 나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간결체, 우유체, 리듬감 타는 화려체의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나무에 아주 친구가 없는 것도 아니다. 오, 친구가 있대 이번에는. 달이 있고 바람이 있고 새가 있대요. 달이 있고 바람이 있고 새가 있다는 점. 나무가 친구가 있다는 점. 이것도 의인법이죠. 거기다 의인화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 방법 중에 지금 의인화 시켰고 앞에 부분에서 여기서 뭐하고 뭐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무슨 방법 썼을까요? 여기는 의인법, 여기는 열거를 합니다. 열거법. 의인법과 열거법을 제일 많이 사용했다는 점. 표현법은 의인법과
열거법. 열거라는 게 뭐하고 밥 먹었고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길게 늘어뜨리는 걸 열거법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나무에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냐라고 했더니 어떤 친구냐 했더니 여기까지 나오죠. 쭉 나무 쭉 내려오면서 나무가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가 있느냐라고 보면 앞에 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새 다음에 달 제일 처음에 달이 나왔죠. 달, 새, 그 다음 바람. 무슨 땅불 바람 물 마음도 아니고 그지? 나무의 좋은 친구인 달은 상당히 의리가 있는 애다. 새는 믿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뭘 준다? 믿지 못하는 놈이지만 기쁨을 주는 애다. 노래를 불러주니까. 바람은 맨날 나에게 변덕을 부리고 수다스럽지만 더군다나 또 왔다 갔다 막 한다는 거죠. 새보다 더 뭐 하는 거야? 믿지 못할 존재라는 거죠. 하지만 그 중에 한 명도 있죠. 이웃의 나무들은 여기 밑에까지 다 연결됩니다. 이웃의 나무까지 이야기가 다 나와요. 이웃의 나무들은 마주 보고만 있어도 같은 나무들끼리는 기쁘다는 얘기죠. 마주만 보고 있어도 기쁘고 실증도 안 나는 참다운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도 지들 나무들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결론즉슨 나무도 나무가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증도 안 나는 친구래요. 진짜로. 보면 보세요. 바람은 바람대로 친구를 대한다. 근데 친구가 오고 다행이다. 오지 않는다고 불행하는 법이 없다. 같은 나무 이웃 나무끼리라는 거. 같은 나무끼리 나무죠.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은 두말 없다. 나무는 서로 공감하고 결론은 지들끼리 좋다는 얘기예요. 나무는 나무들끼리 좋다. 나무 있네요. 되게 크네요. 몇백 년은 되어 보이는 그런 나무입니다. 묵도라는 말 나오죠. 어려운 말. 묵도. 하지만 밑에 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무가 뭐 묵도도 일삼고 그러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나무들이 결론인즉슨 이런 나무들이 전부 다 잠깐만 살짝만 올릴게요. 본인의 제각기 나무들이 제각기란 말이 어딨나요? 여기 있다. 서로 즐긴다보다는 제각기 하늘이 준 힘을 다하여 널리 가지를 펴고 아름다운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데 힘쓴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주제연이죠. 자신의 본분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본분을 지킬 줄 아는 것이 나무다라는 점.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하늘의 뜻을 천명이라고 하죠. 하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합니다. 돌아간다라는 뜻이죠. 나무가 썩고 그러면 다시 썩어서 흙과 물로 돌아가는 것. 이걸 자연의 순리라고 하죠. 자연의 순리대로 살려고 한다. 계속 찬송하고 하고 있죠. 더군다나 보면 또 어떤 말이에요. 나무는 아무한테도 뭐 사람들이 칼로 장난을 치든지 뭐 자기를 쑤시든지 말든지 베든지 원망도 안 한대요. 상당히 너그럽다는 거죠. 너그럽다. 도끼질 해도 봐준대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무는 견인주의자고 철인이고 안문지족의 현인이래요. 견인주의자가 무슨 뜻이냐 했더니 견딘대요. 뭘? 인내하고 견딘대요. 아픈 거나 이런 것들 인내하고 견딜 줄 아는 사람, 자니까. 그러니까 의인법인 거죠, 이것도. 철인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철인은 뭐 딱딱한 몸뚱아리가 딱딱한 사람이 아니라 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진 사람. 안문지족 아까 얘기했죠. 만족할 줄 아는 자신의 처지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인즉슨 자기는 뭐가 되고 싶대요? 여기서 여기가 끝부분이죠.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나는 곧 나무가 되고 싶대요. 윤회 사상이 있다면 어떤 나무가 되든지 상관없대요. 나무가 됐다면 어떤 나무든지 크게 상관할 바 없이 나는 나무가 되고 싶대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빠르게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일단 중요하게 잡고 가야 될 부분들을 좀 밑에다 정리를 하자면 일단 첫 번째는 나무의 속성을 좀 아셔야 됩니다. 나무의 속성들. 그 다음에 표현법을 꼭 알아두세요. 표현법.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나왔던 것 중에 표현법이 어디 나왔는지,
그 다음에 교훈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 나무의 속성이 곧 교훈이겠죠. 그러니까 자연의 이야기를 인간의 삶을 갖고 왔다는 점,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를 잘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나무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자면 자신의 삶에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산다. 그것은 물질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신의 처지에 만족한다는 것. 고독을 견디고 이기고 즐길 줄 안다. 그러니까 고독한 경험이 오더라도 견디고 잘 버틴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들을 사귐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거죠. 뭐 누가 오든지 간에 달이 됐건 새가 됐건 바람이 됐건 전부 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런 친구들을 평등하게 볼 줄 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연의 순리대로 살 줄 아는 그런 어긋남이 없는 친구다. 자신의 본분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같이 전부 다 지키고 살아서 그런 교훈을 얻어서 뭐하자? 나무가 가진 지닌 덕을 갖고 같이 잘 살자라는 것입니다. 네, 수필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잘 읽고 준비해 오셔서 수업 시간에 다 같이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